네, 안녕하세요.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개인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은지, 중개법인이 좋은지, 어떤 형태로 시작하는 게 좋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시작을 어떤 형태로든 하셨다고 가정하고,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입 있고 비용이 있겠죠.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비용이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수입이 먼저 발생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비용이 먼저 다 발생하시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영상을 좀 편집하다 보니까 소음이 지금 밖에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무소 위치가 역 앞에 있습니다. 아현역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차량도 막 다니고 뭐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소음이 좀 들리는데,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마이크 설정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노이즈 게이트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좀 설정을 해서 좀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업종 코드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읊어보자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 이제 구매 또는 판매하는 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걸 적용하시면 되고, 이제 경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단순 경비율과 나오고 기준 경비율이 나옵니다. 일단 단순 경비율이 이 정도고 기준 경비율이 이 정도라는 것만 알고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중개업을 시작하시면 경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지금 정리를 지금 해봤는데, 저도 이제 세무사이기도 하지만 중개업을 등록한 중개사이기도 해서 제 사무소의 정보를 최대한 좀 가져왔어요. 뭐가 들어갔는지. 이번 대표적인 게 이제 급여가 나가겠죠. 급여라 하면은 고용계약에 의해서 이제 사대보험 신고가 된 직원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명칭은 뭐 임금, 급료, 뭐 여러 명칭으로 뭐 기재를 하겠지만 보통 회계 계정은 급여 이런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겠죠. 대표적인 거 두 번째, 지급 임차료. 사무실을 임차하셨을 거예요. 임차 비용이 당연히 나갑니다. 저는 제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안 나갈 거예요.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감가상각이 나가겠죠. 감가상각이 나가고 취득하시기 위한 관련된 저당 잡힌 이자 비용 그런 게 또 나가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급 임차료 사무실, 그리고 이제 주요 OA 기기라든가 차량에 대해서 뭐 리스 렌탈을 하셨다면 그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장 관련해서 멀리 뭐 출타를 하셨거나 타지로 가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난 렌탈을 하지 않고 차량을 취득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그럼 이제 차량 운반구 계정 유형자산으로 등록이 돼서 보통 이제 5년 정도 감가상각이 될 거예요. 그 비용이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사대보험 직원이 있으시면 직원이 점심 식사를 하시거나 다른 식음료를 드시거나 다 같이 뭐 회식을 하시면 당연히 이런 거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이제 복리후생비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접대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극단적인 예로 사무실 옆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거의 전속으로 하신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건물주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건물주님이 그 임대차 물건에 대해서 다 거의 반전속, 전속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다 그 해당 사무소에서 하신다 그러면 명절 내지 관련 경조서가 있으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선물을 드린다거나 뭐 경조서가 있어. 건물주 아드님이 이번에 결혼하셔. 그러면 분명히 축의금 정도 드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한 건당 20만 원 이내예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 넘으시면 다 부인당하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를 위해서는 광고를 친다 그러잖아요. 네이버 뭐 N사 광고 혹은 뭐 중개사망에 등록하는 비용, 아니면 무슨 플랫폼 쪽 광고하는 비용, 그런 비용은 당연히 이제 업무상 비용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운행하실 때 관련된 유류대라든가 수리,
관련된 공과금 같은 것도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당연히 비용 처리되십니다. 사무실이니까 사무용품비가 나갈 거잖아요.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별도로 쓰셔도 되고요. 용지나 토너, 노트북 같은 구입하셨을 때 그 비용 역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건물 관리비, 뭐 사무실에 사무소 관련돼서 청소가 날라오면 당연히 그것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뭐 수도관열비, 뭐 전력비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고요. 인터넷, 휴대폰, 뭐 유선전화, 그리고 우체국 관련된 뭐 수발신 비용들 이런 것도 통신비 계정으로 다 경비 처리가 되고요. 건보, 고용보험, 그 협회에 매년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 공제 관련된 그런 것도 보험료 계정으로 당연히 이제 경비 처리가 됩니다. 아마 이것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고용 형태가 이제 3.3%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어느 사무소 뭐 실장님 내지는 뭐 부장님 이렇게 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배분해서 주시는 금액 있잖아요. 비례에 따라서 3.3%를 뜨시고 이제 원전체 신고를 하시고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서 드리는 돈 그 배분에 그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당연히 경비 처리되고요. 장부 작성 비용 내지 뭐 간평사에게 뭐 의뢰해서 하는 비용도 역시 비용 처리가 되십니다. 업무상 도세를 구매하시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항공의 월 회비 매월 6,000원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경비 처리 되십니다. 계정은 꼭 도서 인쇄비가 아니어도 돼요. 이 월회비 같은 경우는 뭐 지급 수수료 넣으셔도 되고, 뭐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항공에서 뭐 전문 강의를 들으셨다, 뭐 교육비 당연히 경비 처리되고요. 그리고 정당, 뭐 학교, 뭐 교회, 사찰 이런데 뭐 기부금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것도 범위 내에서는 이제 기부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 그런 것도 당연히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등록면허세가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실 텐데 그런 세금과 공과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면 이제 자기가 사업주님이 쓰신 개공이 쓴 비용보다 좀 비용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아니라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병원 대표적인 거, 마트는 일부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늘 개연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마트에서 믹스커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믹스커피 사무실에 쓰려고 이런 거는 가사경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런 거는 가사경비여서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가신 거, 치과,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가신 거 당연히 이제 비용 처리 안 되십니다. 그리고 미용을 위해서 뭐 미용실 가신 것들, 네일샵, 중개사님들 중에서 이제 여성분이 많으셔서 뭐 네일샵, 그리고 뭐 이렇게 미용실 가셔서 그런 것도 비용 처리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사업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장부를 만들자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단순 경비율이 70.8이었나? 거의 70%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1년 귀속 소득은 22년 한 4월달 내지 5월달 그 경비율이 나오는데,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신 분들 수익 금액이 2,400 미만 신규 사업자는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기준 경비율은 뭔가요? 물어보시면, 이 기준 경비율은 신고를 안 하시면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라, 그럴 때 기준 경비율 이런 거를 적용을 하십니다. 이런 거는 안 당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간편장부를 이제 요 식대로 하셔야 되는데, 간편장부가 뭔가요? 물으신다면 제가 이제 한 줄로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복식북이라는 장부가 있잖아요. 복식이 아닌 게 이제 간편장부인데, 그러면 뭐 삼식장부인가요?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때 용돈기 입장 만드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단식장부죠. 수입 이거 쭉쭉쭉쭉 적고, 그리고 뭐 지출 나가면 지출 쭉쭉쭉 적고, 그런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장부를 만들면 이제 장부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거고요. 증빙도 이런 거는 적격 증빙로 받고, 소위 말해서 타이트하게 그 증빙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무게감이 좀 낮아요. 근데도 장부를 만들면 인정해 줄 테니 만들어 오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7,500이 넘으시면 공인중개사님들도 복식부기를 하셔야 돼요. 복식부기가 뭔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걸 만드셔야 돼요.
보통 이제 세무사님들 몰기장 내면서 세무사님들에게 만드시죠. 요걸 만드셔야 되고요. 증빙 확보도 조금 정확히 하셔야 되고, 장부는 당연히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7,500이 넘어가면 이제 납세 협력 의무가 가중된다고 보시는 거죠. 꼭 이제 7,500이 넘어가시면 복식부기로서 장부를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꼭 맡기셔서 장부를 만드셔야 합니다. 단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까 이제 중개업은 단순경 비율이 71.5%였잖아요. 수익금액이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빼고, 수익금액에서 차감을 한 다음에 단순경 비율 1 단순경 비율 하면은, 가령 뭐 수익금액이 100원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28.5원이 소득이 되겠죠. 기준경비는 뭔가요? 그러면 경비율이 낮아요. 경비율이 낮은데 주요 경비를 또 빼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입금액, 그리고 임차료, 그리고 급료, 급여, 요것만 빼주기 때문에 요걸 인정 많이 못 받으면요, 소득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장부를 꼭 만드셔서 내 소득금액에서 경비가 어떤 게 차감됐는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절세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적격 증빙을 최대한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적격 증빙을 최대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치하시는 게 좋아요. 종이, 뭐 수기 뭐 이러는데, 적격 증빙을 최대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치를 하시고요. 적격 증빙이라 하면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수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진으로도 또 한번 다 찍어 놓으세요. 왜냐면 분실 위험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첨부하는 그런 데 잘 모아두시거나. 그리고 사업자 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수취하기 위한, 아마 카드를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요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설명을 한번 하는 영상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손택스 내지는 홈택스 사용법을 좀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비용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는 필요치는 않은데, 이거는 수입적인 측면일 때는 되게 중요하죠. 중개사님들이 이제 매출을 올릴 때 사업자들 만나면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뭐 주택 이런 거는 개인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소득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발급해서 이렇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보통 이제 손택스 내지는 홈택스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하려고 뭐 별도 뭐 어디 뭐 가입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그것도 비용을 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계보다는 장부를 만들자. 신고하실 때 세무서에 가시면,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아까 그 기준경비율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소득금액을 뽑아주거든요. 근데 장부를 만들면 그거보다는 산출세액이 작아져요. 그래서 장부를 최대한 만드는 방편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초기가 언제까지 초기인가요? 물어보시면 전 한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 보면은 1개월 차부터 한 6개월 차까지 이렇게 해서 부가세 1기 정도는 한번 신고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중개업 관련돼서 부가세 신고를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게 그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해야 돼서, 이미 지금 신고 기한이 지나서, 요건 좀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개월까지는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6개월, 연말 정도 기준으로 보면 요때는 이제는 사무실이나 어떤 뭐 선임하셔갖고 부가세 신고 대리라도 좀 맡겨보면서 내가 했던 거랑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런 절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도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조건 복직후기 7,500이 넘어가시면 장부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안 된다면은 아름아름 뭐 공부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세무 대리인은 1년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선임하시는 게 좋은 게, 내 사무소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중개업을 하시면서 매수인 내지는 뭐 매도인, 뭐 임차 내지 뭐 임대인, 그래서 세무적인 이슈에 대해서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있잖아요. 정보. 어떻대더라, 이럴 때는 이렇대더라라는 거를 내 세무 대리를 통해서도 뭐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사와 잠깐 이렇게 통화를 해 보시라고 알려드려서 매도하는데 양도세가 어느 정도이니까 너무 과하지 않다던가, 매수하는 쪽에서 뭐 요즘 주택 같은 경우는 자조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걸 하실 때 취득하는데 증여나 이런 이슈가 그렇게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에 클로징이 좀 되면,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중개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내 사무실 운영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내 수입적인 측면을 또 올릴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무대리인을 좀 선임해서 잘 활용하시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입적인 측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리고 현금영수증, 그리고 뭐 전월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